예,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행정학 A형 총평 및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내년에 행정사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평 및 공부법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올해 난이도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23년도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점 중반은 어렵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행정학 시험이 치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늘 우리가 시험지 펼치면 낯선 주제는 나올 수 있었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비교적 친절하게 냈었다 이렇게 봤고요. 이제 세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한데 결국 행정학 시험이라는 것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눈치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단어를 막 외우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요, 기출 주제의 경우에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을 잘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 자체는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의 범위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에 보면 공무원 행정학 교재로 공부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은 간단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무원 쪽의 행정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시험 범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행정학 자체가 정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아우르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험 범위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 있죠. 행정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행정사 시험에 맞는 행정학 교재로 공부하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은요.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두 문항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58번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없음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62번 문제의 경우에는 제 주관적인 견해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58번에 비해서는 오류는 약간 낮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이렇게 지금 미리 밝혀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디서 이제 출제가 되었나 한번 보실 텐데요. 역시나 지금 최근의 기출 빈도는 항상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역시나 조직론의 경우에는 올해도 좀 홀대받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도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조직론은 조금 나왔으니까 적게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색상 처리해 둔 것들이 있습니다. 62번과 58번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여서 제가 파란 색상으로 처리를 했고 빨간 색상으로 처리한 거는 낯선 주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총론은 총론이었다. 항상 많이 나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 수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공부법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좋습니다라고 나름 권해드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서가 있어요. 기본서가 있고 핵지총이 있습니다. 핵지총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행정사 수험서 교재인데 핵심 기출 지문을 제가 580개를 총정리한 교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두 번째 수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학 기본 개념과 580제, 이 580제가 핵지총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580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풀면서 경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서는 내가 좀 열심히 보고 숙지하는 쪽으로 합격을 했고 공부를 했고 핵지총의 경우에는 내가 경험을 했다.
제가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 방법은 시간이 없는 건 맞잖아요, 수험생 분들이. 그래서 기본서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웬만하면 정말 시험에 잘 붙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 기본서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방법이 이 두 번째 합격 수기 내용이 되겠어요.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서 계속 보고 기출과 파이널 강의로 76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 공부의 무게중심이 기본서에 있었다는 점을 밝힌 거죠. 핵지총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기출문제집 보고 파이널 정리 보셨다. 그러면 어찌됐건 기본서를 열심히 봤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가에서 자격증 공부하실 때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이제 요약집만 보면 되는 것이지 기본서 볼 필요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으세요. 근데 물론 일견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요약집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서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약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00페이지도 엄청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행정사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요. 또 한편으로 1차 시험을 내가 불합격하게 되면 그동안 2차 공부를 병행해서 했던 게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부하려는 마음 자세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본서의 볼륨을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다음 해에는 좀 더 줄여보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수기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직장인이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주 정도 지금 시간이 있으셨다.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사님 핵지총 강의만 듣고 76점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어요.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보통 권하는 게 기본서는 참고서로 쓰면서 핵지총은 숙지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법입니다만, 네 번째 분 같은 경우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체 방법을 쓸 시간적인 여력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지총 OT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핵지총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반복을 하셔라. 그럼 기본서는 지금 하지 않고 핵지총만 열심히 한다. 이게 지금 네 번째 합격 수기를 작성하신 분의 전략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격을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이 위에 있는 방법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록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의 성격이 어떤가, 또 한편으로 나한테 주어진 절대적인 시간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통 권하는 방식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고, 그래도 가장 권하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이 되겠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네 번째 케이스처럼 합격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핵지총만 열심히 보셨다. 다섯 번째 케이스 한번 보면요. 다섯 번째, 커리큘럼 따라가고 공부법 알려주신 거 참고했더니 점수가 아주 잘 나왔다. 그럼 이분은 제가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제가 공부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아마 선택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사 시험 준비하실 때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학은 자기주도 학습을 가급적 지향하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대로 가급적이면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행정학 80점이면 이번에 상당히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80점 이상 받기는 좀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사 1차 시험에 복병이었다는, 행정학계로는 무사히 통과했다. 맞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법과목이랑 속성이 조금 달라가지고 어렵게 출제하고 워딩을 많이 바꾸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헷갈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보수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8번째 케이스 한번 보면은요. 지엽적인 거는 빼고 강의해 주신 내용 열심히 공부해서 80점으로 잘 합격했다. 축하드립니다. 9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공부 방법을 3가지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3번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서를 숙지하면서 핵지총을 참고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죠. 경험한다는 건 문제를 풀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본서는 참고서로 쓰면서 핵지총 교재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 수업도 열심히 듣는다. 그 다음에 3번째, 핵지총 수업만 열심히 듣고 핵지총 교재 많이 본다. 이게 3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9번째 이제 합격자분 케이스는 3번 방법으로 지금 공부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지총 계속 반복을 했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다른 과목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자격증 시험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좀 여유 있게 너무 급급하지 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 하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에 일단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는 편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